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손절 다 잃고 떠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상 밖 랠리에 초토화된 이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인버스 ETF2X 최고점 대비 지금 거의 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불장인데 95% 하락하다니 이거 무슨 뭐 날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요거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ETF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오히려 주식이 떨어져 줘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굉장히 웃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올라가 줘야 수익을 얻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인버스는 반대 개념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수입니다.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인버스의 어떤 느낌적 느낌은 고스란히 지금 한강벨트 거래가 올스톱 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70% 증발했다라는 기사하고 이게 딱 오버랩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투자자들은 이게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데 부동산 시장은 알짜리 없죠. 일단 거래 올스톱 되고 거래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박아놓은 자금들이 거의 그냥 증발되다시피 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굉장히 반대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달 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으로 이제 딱 고점에 이제 올라쳤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당히 조정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 사람들이 인버스티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주식시장이 불장이 돼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거의 비투로 때려놓는데 ETF 비중까지 이제 늘렸어요, 인버스. 근데 결국 뭐 완전히 박살나고 있죠. 작동 원리는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역방향 추정하고요. 고퍼스라고 또 고퍼스까지 탑니다.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거의 P2 형식이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락폭의 2배로 움직이는 그런 상품인데 수익과 손실 모두 2배입니다. 수익을 내면 2배고 손실 나면 2배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건 뭐 갬블이지 갬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 탓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 아니 왜 이 불장에 인버스를 타가지고 인생 그냥 막다른 길로 갈 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부동산이 그래. 부동산이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을 구가할 수 있는 지금 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른다고 지금 뭐 자금들 뭐 죄다 끌어다가 그냥 때려박는 심리로 그렇게 아파트 시장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대장주라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7억 9천 하락하고 있고요. 잠실주공고단지 3억 5천, 3억 3천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지금 빠지고 있죠. 결국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도 2,372건으로 집계되면서 72.6%.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주식은 폭락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그냥 건물이 있을 뿐이지 똑같이 자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요.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는 그냥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 뭐 어마무시 올라가고 뭐 반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는 어떤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죠. 뭐냐면 주식 시장이 지금 불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이제 주식한다고 적금 깨가지고 삼성전자 넣는다고 난리야. 예,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이제 느낌적 느낌이 딱 오죠.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야 이거 지금 고점이구나. 근데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지금 고점의 고점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인 풀악사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보니까 시중은행 자금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 커버리지 치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 올립니다. 예. 대신 예금 금리 낮춰야 되잖아.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고 했죠. 시중은행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금 금리를
막무가내로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살짝 시중은행이 이제 올리면서 웃긴 게 이 뭐 시중은행 제1금융권에서부터 요게 예금금리 올리는 어떤 이 스탠스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역전이 돼 버렸네. 왜냐하면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5% 예금금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1금융권은 뭐 1, 2%. 근데 이미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2금융권은 지금 2%로 내려왔고 1금융권은 지금 3%에서 4%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지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지금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코스피 강세와 투자 그리고 예금금리 하락하고 뭐 정부의 정책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자금이 빠져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1금융권 예금금리는 올라가고 2금융권 예금금리는 뚝 떨어지고 이런 아주 참 전혀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1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제 못 줘. 오히려 2금융권은 지금 건전성 렉이 딱 걸려가지고 뭐 대출을 무한대로 막 뿌려가면서 예금금리 뭐 어떻게 해서든 좀 많이 밟아주면서 상당히 고객들을 좀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금력이 딸리니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9개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022년 전만 해도 5.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92입니다. 거의 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79개 이 저축은행들이 지금 자금 건전성에 렉이 딱 걸려가지고 지금 예금 금리를 높게 못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제 딱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자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잡단단한 지형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인버스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 내려가면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올라가 버리니까 뭐 손실 95%까지 보는 참담한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곳들 지금 10억 빠지고요. 5단지 2억 7천 빠지고요. 2단지 2억 5천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경색난.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같이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조금 뭐랄까 좀 한계가 좀 많아요. 예. 근데 주담대 금리는 거의 지금 6%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예금 금리 오르는 거는 전혀 지금 체감적으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도 지금 뭐 어찌 보면 이 영끌의 성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뭐 갭 투자가 뭐 엄청났던 것 아닙니까? 노원구도 오히려 이 토지의 가치 지정은 됐지만 그래도 외곽 지역은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깨버리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구로구 역시도 4억 7천, 구로구 한양수자인 3억 7천 하락하고 있고요. 은평구 백년산 역시도 4억 3천, 은평구 뉴타운 988 10단지 2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저변에 이 자금의 어떤 지형도가 완전히 지금 2금융권과 1금융권의 어떤 이 스탠스 차이가 확 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지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19년 만에 최대 상승할 것이다. 올해 더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남 불패다. 뭐 강남 상승 지속되고 5%, 야, 이거 무슨 근거로 5% 인상 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결국에 가서는 요거 지금 속슬 결국 ETF 주식 상품 중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인버스 같은 경우는 내려야지 수익을 얻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같이 올라주면 속설 같은 경우는 뭐 3배 레버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에 또 마이너스 3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어떤 이 배팅을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인버스 올라탄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속슬 SOLXL SOXL을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지금
강남 불패 이 분위기처럼 아파트값 지그시 그냥 풀악셀 딱 밟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곳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SOXL은 수익률 3배로 추정하는데 대신에 하루에 2% 상승하면 6%, 6% 먹고 반대로 2% 하락하면 6% 손실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 상승 배팅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화성시 토호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아닙니까? 동탄 린스트라우스가 7억 하락하고 있고, 동탄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4억, 레이크힐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여기도 3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인버스 말고 발음이 안 되네. SOXL 그러니까 속슬에 투자한 것처럼 여기에 그냥 자금을 몰빵해가지고 갭 투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를 거다. 이거 내가 투자한 거에 2배, 3배는 먹는다라고 얘기를 뭐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지금 올라주지를 않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영끌족 성지였던 뭐 동탄 지금 실질적으로 토호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속술의 원리대로라면 거의 뭐 3배, 2배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상투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10억 초과 아파트 뭐 줄줄이 지금 계약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년 7개월 과천임대에서 역대 최고 청약저축액이 나왔다. 이 뉴스가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에서 민간 아파트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양가 너무 높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임대 들어가서 저렴하게 내가 진입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진입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스탠스가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계약 취소도 지금 비중이 35% 이상 지금 커지고 있고요. 대출 규제 충격으로 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집중 8.1포인트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헬리우시티 뭐 영끌에서 23억 매수했다가 폭망해가지고 벌써 5억 날린 영끌족이 있었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한 어떤 이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곳이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투자에 있어서 속수를 역시도 리스크가 크죠.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ETF라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뭐 수익률에 3배가 나온다더라. 근데 이거 마이너스 3배가 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 똑같지 않습니까? 영끌적 성실 왜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2배, 3배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건데 속슬 지금 주가하고 ETF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레버리지 있습니다. 자기 자금 100%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증권사의 B2 빚을 얻어다가 여기다 때려봤기 때문에 곱하기 3배로 올라가면 그냥 뭐 꺽 하면서 그냥 어마무시 배 두드리고 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떨어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23억 때려봤고 또 뭐 10억 초과 아파트 샀지만 줄줄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국은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안 오르냐? 이게 지금 실질적인 지금 체감적 지금 집값의 현황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냥 뭐 오른다 인디언 기후제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이 바로 인천 송도 아닙니까? 최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입주 물량 급증했죠. 금리 인상, 서울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송도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도시지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책 변화 뭐 어마무시 일어났고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뭐 거의 3배 가까이 좀 폭주를 했었는데 당연히 공급이 이렇게 많고 수요는 점점 이제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줄어버리니까 아파트 가격 당연히 반토막 나죠. 속술? 진짜 속술이네. 야, 이름도 좀 잘 정해야지. 속술이면 속술이. 이런 식으로 곱하기 3배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3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움직임하고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 껍데기만 다르지 그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투기성 자금을 물고 들어가서 많이 먹고 빠지겠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에 가서 이제 손실이 나버리니까 덜커덕 그냥 발목이 잡힐 수밖에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죠? 요렇게 손실 나면 요분들은 집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매매 가격 변동을 아무리 올라간다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그래프
위로 쳐올리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72%가 빠졌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작년 8.7% 급등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도 회복 못했어요. 아파트 매매 지수 최고점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지역 굉장히 명암이 딱 뚜렷하게 갈려서 나오죠. 주로 노원구 쪽에 갭투에서 들어가신 분 많고 송파구 쪽에 성동구 쪽에 갭투에서 들어가신 분. 근데 그 2021년 고점에 물려있던 가격을 제대로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반 넘는 자축은 아직 아파트 값이 2022년 초 수준에도 못 미치.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뭐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시세 회복 안 된 서울 아파트 주요 거래 보십시오. 대부분 뭐 워커힐은 7억, 마포구 상암동 6억, 반포자이 6억, 뭐 서초 포레스타 3단지 5억. 이렇게 손실이 큽니다. 관악 현대 5억, 관악 봉천동 현대 5억,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일체 4억, 송파구 거의 뭐 5억 가깝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나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에서 매달 그냥 돌아오는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다리가 후들덜거릴 정도로 그냥 뭐 그렇게 뭐 고점이 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026년도가 아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1년 서울 연끌족 79%가 지금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버스 탄 사람들이라면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수익을 주는 그런 요상한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속술 구조죠. 무조건 남의 부채 물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단기간 안에 3배 정도 차익을 먹고 빠지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3배가 돼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연끌족 80% 가깝게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의 지금 이 투자 심리하고 투기 심리하고 딱 이게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주식 상품들 인버스냐 속술이냐 요걸 딱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장, 속술 같은 경우는 상승장. 근데 결국 둘은 교집합적인 특징인데 뭐냐면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거.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좀 먹어보겠다고 들어온 건데 지금 연끌 하신 분들이 80% 정도가 지금 제대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대형주의 뭐 몰빵해서 그냥 주식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 돈 묻어둬 버리면 그냥 돈 벌어가는 어떤 지금 풀장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식 사버리고 잊어버려. 남자들은 계속 보다가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그냥 더 커서 팔았는데 쭉쭉 올라가 버리고 여기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 어마무시 올라 버린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계속 인위적으로 펌프질을 해주고 안 해줄 수가 없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마무시 떨어질 건데 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에 아주 신묘막측한 기묘한 이야기처럼 나오는 그 교착점 잘 파악하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아주 저점에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과 지금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결국은 사람이 돈 들고 들어가서 뭔가 수익을 보려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분명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불투명한 장이 아니다. 그래서 좀 선명하고 뚜렷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셨길 바랍니다. 사용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